안녕하세요. 저는 주연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석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7월 모의고사 해설을 한번 해볼 텐데, 뭐 저번 주에 봤던 시험이지만, 뭐 이제 조금 늦게 해설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문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풀이들이 아마 해설 강의 통해서 보신 분들은, 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뭐 풀이가 여러 가지인 거랑 별개로 논리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 논리 하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문제의 주제는 사실, 그 더하기 주제죠. 더하기 빼기 주제. 예, 수능에는 안 나왔던 주제인데, 이제 함수를, 미분 가능한 함수랑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더하고 뺐을 때, 요 상황에서 미가성하고 미불성을 따지는 건데, 정확하게는 미분 불가능 점은 이 함수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요 함수에 존재를 할 텐데, 미불점 관찰을, 그래서 이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더하고 뺄 때는 미분 불가능한 요 함수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도 지금 미분 불가능한 점이 존재를 하는데, 더하고 뺐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어디에서 생성이 되느냐를 좀 포인트를 두고도 해석을 하면은 그 논리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주제 자체가 수능에는 아직은 출제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미분 불가능한 것과 미분 가능한 것을 더하고 빼고, 혹은 미분 불가능한 것과 미분 불가능한 것과, 그리고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더하고 빼는 상황은 아직 수능에는 미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함수를 보시면은 미지수도 미정계수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함수를 해석을 할 때 저 절대값 해석이 문제고, 거기서 미분 가능성을 또 물어보기 때문에 좀 낯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기출 문제를 아무리 봤더라도 사실 출제를 많이 하지 않은 내용 같은 경우는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기출 문제라는 게 평가원 기출 문제의 기준을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7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같은 곳에서는 요 요소가 나름 나오긴 했어요. 뭐 자주 엄청 나온 건 아니지만 나오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출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논리 자체는 보셨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일단 HX를 좀 재구성해서 써보면, 일단 이 절대값 존재를 할 때는 당연히 풀어낼 수 있으면 풀어내야 돼요. 일단 절대값이 나올 때 상황이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고 이제 식을 이렇게 더하고 빼는 와중에 절대값이 부분적으로만 씌워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식 전체, 어떤 식을 줬는데, 함수를 줬는데 이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는 이 함수 자체를 그래프로 관찰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꼭 풀어낸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래 같이 이제 부분적으로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는 이 함수는 이 자체로 한 번에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세모 부분을 계산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대소관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고, 이 해결을 해서 그 다음에 함수를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이 hx도 이제 부분적으로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대소관계를 통해서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나누게 되면 식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일단은 식을 관찰을 할 때 결국 저희가 다뤄야 되는 함수가 efx 빼기 gx와 gx 사이 요 함수를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범위가 하필이면 fx랑 gx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살짝 불편한 감이 있을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요 나눠지는 부분이 함수와 일치를 하면 여기가 f고 여기가 g 이런 식으로 요 나눠지는 부분과 요 함수와 일치를 하면은 사실 그냥 큰 것을 타고 가는 함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hx는 교점에서 큰 것으로 갈아탄 함수예요. 교점에서 큰 것으로 갈아타는 함수인데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고 뭐 요렇게 곡선이 두 개가 그려져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요 교점에서 큰 것,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요 큰 것을 계속 따라가는 함수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식 자체도 기본적으로 좀 미정계수가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아타는 함수로 보셔야 할 건데 문제는 요 갈아타는 함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요 대소관계가 사실 fx와 gx 사이의 대소관계가 2f 빼기 g와 그리고 g 사이의 대소관계랑 동치라는 거를 발견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시간 제곱 풀 때도 이렇게 풀긴 했는데 왜냐면 불편하다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일단 이렇게 볼 때는 되게 불편하다. 여기서 범위를 따지고 다시 또 이 두 함수에 대한 관계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좀 관찰을 해봤을 때 혹시 이 두 함수 사이의 관계로 뭔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좀 해보면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두 대소관계가 이 두 대소관계와 동치입니다. 완벽하게 동치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크다. 그러면 f가 큰 거와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결국 2f 빼기 g가 g보다 크다는 상황과 동일해요.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2f 빼기 g와 g 사이의 대소관계, g가 더 큰 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식을 다시 재구성을 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재구성해서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편한 게 얘가 크면은 요걸 따라가고 g가 크면은 g를 따라가는 함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hx를.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fx를 이제 배제를 시키고 요 두 함수의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ef 빼기 g의 식을 한번 써보면 ef 빼기 g라는 식은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b라는 함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gx 같은 경우는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이라는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바라보시면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교점 사이에서 갈아탄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을 좀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좀 그려볼 수 있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이 필요하니까 가조건을 보면은 hx는 x-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죠. 자, 미분 불가능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점에서 생긴다는 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제 갈아탈 때
교점에서 갈아타기가 이 나머지 교점이 아닌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거든요. 이 두 함수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교점에서 갈아탈 때 교점에서 미분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그 기출문제 좀 공부를 하셨으면은 해석 가능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싶어요. 그래서 교점에서 갈아타야기 때문에 이 두 함수 사이의 교점과 같고,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네, 계산을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다시 써야겠네.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넣어봤을 때 교점, 여기에 마이너스를 1 넣고 위에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고 아래 함수 g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같다라고 넣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b는 2분의 1에 a 빼기 1, 이렇게 이제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럼 이제 미정계수가 하나만 남은 거겠죠. 이제 b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남은 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자 봅시다. 나조건에서 hx는 x는 0에서 극대고, 그리고 알파 베타에서 극소다 라고 줬죠. 그리고 이 값포인트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에서만이에요. 만. 그럼 미분점이 하나란 얘기니까 교점이 무조건 하나에서만 갈아타고 이제 갈아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함수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위의 식이 hx, 이걸 다시 씁시다. 식으로 좀 바꿔 쓸게요. 이렇게 아래식이 만들어질 텐데, 자, 여기 이제 대소관계는 안 쓸 겁니다. 큰 걸로 갈아타는 겁니다. 교점에서 큰 걸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두 함수를 둘 다 그려보면 이 함수는 이제 삼중근 형태, 그 변곡점을 딱 변곡점에서 기울기 0인 이런 감소하는 함수일 거고, 그리고 이 함수는 a 값에 따라서 삼중근도 될 수 있지만 a가 기본적으로 이제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어떤 실수값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상황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겹치게 만들어서 교점이 마이너스 1에서만 만나야 되고, 그리고 0에서 극대를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극소값 두 개가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가만히 냅두고 일단 요거를 껴놓읍시다. 참고로 요 함수가 지금 x제곱으로 묶이기 때문에 x제곱으로 묶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에서 접합니다. 0에서 접하기 때문에 0을 여기로 설정을 해볼까요? 0을 여기로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치면 이 함수도 이제 변곡점 부분이, 삼중근인 변곡점 부분이 0에서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껴맞춰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이거는 바로 모순인 걸 아실 거예요. 왜냐면 교점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 존재하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1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함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걸 이제 아래로 내렸다 쳤을 때 요 2b 값에 따라서 이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함수일 테니까 요 삼중근의 간함수가 요렇게 그려진다고 치면은 교점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긴 하는데, 자, 큰 걸로만 갈아타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교점에서 큰 거, 교점에서 위에 큰 걸로 이렇게 갈아타야 돼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은 지금 나조건의 위배가 되겠죠? 0에서 극대가 돼야 되는데 0에서 극소가 되고, 그리고 알파 베타에서 극소를 가져야 되는데 극소점도 없죠. 극소점이 0 하나 되죠. 완전 위배되는 함수고, 그래서 눈치챌 수 있는 게 이제 보면은 요 gx 함수가 극대점을 0에서 이렇게 갖게 되면 유일하게 극대를 만들 수 있는 함수거든요. 지금 두 함수를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극대라고 했으니까 0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극대점을 포함해야 되고, 그러면 이 극대점일 때 더 커야 돼요. 요 함수가 더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요 함수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게 딱 만족하는, 나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함수거든요. 지금 여기가 교점이 마이너스 1일 텐데, 요걸 이제 갈아탄다고 했을 때 큰 걸로 교점에서 갈아타고, 요 교점에서 큰 걸로만 갈아타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게 나 조건을 딱 만족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려보면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매우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풀이가 제가 뭐 다른 분들 것도 봤지만 방정식으로도 푼 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식이 조금 구체적이면 이제 함수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저 극대극소점 파악할 때 이 함수가 구체적이면 좀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지수가 있더라도 이제 함수를 직관적으로 그리면 훨씬 빨리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심도 별로 안 갈 거고요. 엄청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점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3분의 2x 플러스 a라서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2분의 3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비율 관계 우리 아시겠죠?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a라는 지점에서 극소를 갖습니다. 이 형태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함수가 될 거고 0에서 극대가 되면서 극소점이 이 첨점에서 극소가 생기고 여기 알파고 여기 마이너스 a가 베타가 되는 이런 함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h 알파가 h 베타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극소점 대소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 값이 이 점 값보다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경계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것을 봤을 때 a 플러스 b 최대 최소를 구해라. 경계값이 있어야 돼요. 경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경계값, 이제 a 플러스 b가 있을 때 최소가 여기서 존재를 해야 되고 최대가 여기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계값, 이게 경계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이제 최극단이기 때문에 경계가 있을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경계가 생기지 않겠죠. 경계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최극단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최극단은 이제 될 때까지겠죠. 그리고 안 되기 직전. 그래서 안 되기 직전이 언제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요 극소점 비교가 이제 최극단점일 거고 또 하나가 요 함수가 이제 극소점이 이 a에 따라 달라지겠죠. 요 a에 따라서 극소점이 내려올 수도 있을 텐데 내려오게 되면은 요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요 접하는 순간까지만 이제 가능한 형태죠. 요게. 그래서 요 접하는 순간까지 계산을 해주는 게 이제 경계점 마지막 지점이 될 거고 이게 접하는 순간에 넘어가면 이게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교점에서 갈아타는 특성상 미분 불가능성이 더 생기게 됩니다. 요거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경계점이 여기라는 거를 이제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함수 그래프 다시 보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a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여기다 넣읍시다.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이제 h 알파가 될 것이고 h 베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에서 극소값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a를 넣어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a를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h 베타가 될 거다. 그래서 계산만 해볼게요. 계산만 해보면 3분의 a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요 a 빼기 1제곱은 항상 0보다 크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계값 중에 하나가 나왔네요. 최종적으로 경계값 중에 하나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최대값이겠죠. 최대값. 이제 최소값은 그러면 아까 전에 요 접하는 부분이 되겠죠. 요렇게 접하는 부분. 요 점을 이제 좀 K라고 놓고 수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세워보면은 수식을 세워볼게요. 여기 마지막 계산만 하면 되니까. 자, K일 때.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접할 때, K일 때. 그걸 구해봅시다. 그리고 K 지점은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커야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자, 그래서 교점이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미분에서 그 미분계수가 같다. 접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2K 제곱 플러스 2AK. 자, 그리고 K가 양수기 때문에 K를 날려주시고 계산을 해보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K가 돼요.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위에다 대입을 해서 연산을 마저 해봅시다. 위에다 대입, 요 A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요 2B도 사실 A 빼기 1이죠. 아까 구해놨죠. B가 A 빼기 1이다. 2B가 A 빼기 1이다. 아까 구해놨기 때문에 계산 마저 해보면 여기가 좀 정신이 없네. 집어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K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K 빼기 1 마이너스 3분의 2K 세제곱 그리고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K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갖다 넘겨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갖다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K 세제곱 이렇게 넘기면 여기가 K 세제곱이 될 거고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K 세제곱. 그래서 이따가 씁시다. 마이너스 2분의 1K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해볼게요. 2 곱해주면은 K 세제곱 마이너스 3K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요거 아까 전에 비슷한 형태였었는데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K 플러스 1 제곱에 K 빼기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그 K 값이 아까 전에 여기 양수였기 때문에 K가 2여야 됩니다. K가 2. 여기가 2겠죠. 여기가 2일 거고. 그래서 A 값은 결과적으로 K가 2이기 때문에 A가 요게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최극단가 최소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까지 되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거고 이제 A 플러스 B 최대값을 구해줘라 라고 돼 있는데 최대 최소 더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A 플러스 B 아까 전에 B가 2분의 1 A 빼기 1이었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2분의 3 A 빼기 1 그래서 최대값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값이겠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1. 그래서 둘이 빼주면 결과값은 2분의 3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사실 계산이야 뭐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 함수를 해석을 하실 때 이제 hx 이 절대값 나오는 부분이 이번에 올해 3월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절대값으로 풀어내서 절대값 풀었을 때 기준으로 나눠지는 함수, 구간이 정해진 이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나올 텐데, 그때 중요한 거는 함수를 보고 갈아탈 때 경계 조건하고 이 함수를 관찰을 해서 경계 조건을 혹시나 바꿔줄 수 있으면 요거는 이제 바꿔줬죠. 제가 요 함수 efx 빼기 gx와 gx의 대소관계로 이제 바꿔서 해석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좀 변형을 할 수 있으면 변형을 하는 게 좋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정석풀이가 뭐예요? fx, gx의 대소관계 혹은 이제 교점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도 전혀 지장이 없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 재고 풀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보는 방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21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도 이제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많이 헤매거나 했을 것 같더라고요. 부정확하게 풀었던가, 혹은 이제 확신이 없는데 풀었던가. 봅시다. 자, 양수 AB가 있다. AB가 양수라고 좋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fx가 x 빼기 x 빼기 4. 자, 여기 지금 보면 인수 형태로 써놨으니까 이 그래프를 인수 형태로 써놨다는 거는 저 x 절편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확인을 해라 라는 얘기겠지. 그리고서 범위도 지금 보면은 미지수로 줬어요. 저 범위를 저렇게 미지수로 주면 아무래도 헷갈리겠죠. 헷갈릴 거고, 지금 이 대소관계도 형태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이 범위조차도 그려야 되는 범위가 미지수다 라고 줬어요. 확인해야 되는 범위가. 그리고 양수 t에 대해서,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gt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함수죠. 실근 개수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하게도 요 절대값 fx는 t라는 방정식을 이 그래프 교점으로 파악을 해야겠다. 요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 추론이지. 요 그래프와 상수함수 t의 교점, 이렇게 파악을 할 거예요. 자, 그때 가 조건에서 리미트 t가 0 플러스일 때 gt가 6이다 라고 줬고, 그리고 나 조건에서 gt는 a 알파 베타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줬네요. 그리고 알파의 우극한 베타의 좌극한이 1이다. 그래서 f형을 결정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걸 구해야 됩니다. 뭐 다시 사실 뭐 역설계할 뭐 그런 것도 없죠. 사실 힌트를 얻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나 조건에서 좀 센 것부터 가져야 되는데, 가조건이 매우 셉니다. 가조건을 사실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좀 추상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셨으면은 굉장히 센 조건이라는 거 아실 텐데, 저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가는데 gt가 6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교점 개수거든요. 교점 개수거든. 지금 fx와 t, y는 절대값 fx와 y는 t의 교점 개수인데, 이 교점 개수가 6개라는 거거든요. 이차 함수를 2개나 그려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교점 개수가 6개라는 걸 통해서 t가 0 플러스일 때,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x축이 있는데 t가 0 플러스라는 거는 이 상수함수가 x축보다 살짝 위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y는 t일 텐데 0 플러스일 때,
0보다 살짝 클 때거든요. 요때 6개를 만나야 돼요. 6개. 요 함수가. 거기서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궁금한 게 절대값 fx를 그릴 때 2차 함수가 일단 요 형태죠. 요 형태가 잘라서 그려져야 되거든요. 잘라서 그려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개나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 요 함수 두 개가 지금 중요한 게 a를 공유하고 있어요. a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a를 공유하는 상태인데 a가 여기 있고, 그러고 요 4라는 값 절편이 a와 a부터 2분의 3 a에 없고 a보다 작다라고 치면은 요렇게 그려지다가 이 부분이 잘라서 그려지게 되죠. 이 부분이 요만큼 잘라서 그려질 거야. 이렇게 잘라서 그려지겠지. 그럼 이게 이제 교점을 봤을 때 교점이 6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하나밖에 못 만들어 주면은 나머지 함수에서 최대 만날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 모순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요 A 기준으로 무조건 위치 관계가 4가 여기 찍혀줘야 됩니다. 여기 찍혀줘야 되고 최소한. 그리고 2개는 만나줘야 되기 때문에 A부터 시작을 해서 볼록한 거를 한 번은 거쳐야 돼요. 이 볼록한 거. 그래서 A라는 지점이 있는데 4라는 지점이 있다고 치면 볼록한 게 한 번은 거쳐줘야 2개를 만나게 되죠.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될 수 있는 걸 좀 확인을 해봅시다. 요 A보다 작은 부분은 X절편이 또 A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B를 지난다고 했어요. 그럼 B의 위치를 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B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려지고, 2분의 3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잘리겠죠. 잘려서 뭔가 여기서 요렇게 그려질 거야. 요렇게 가다가 잘려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때 지금 보면은 요때 함수 교점이 여기서 5개고 하나를 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얘가 튀어나와줘야 됩니다. 튀어나와서 잘려줘야 돼. 요 경우에는. 그럼 이 경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은 B가 예를 들어서 B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렇게만 그려지고 여기서 요렇게 찍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잘려질 수도 있거든요. 2분의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참고로 여기는 뭐 불연속이어도 상관이 없죠. 요렇게 둘 다 되죠. 여기 둘 다 6개를 만나요. 둘 다 6개. 교점 6개. 6개 만나는 형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2개 다 가능은 한데 6개 만나는 건 가조건에 다 모순이 안 되는 형태인데, 요 아마 2조건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A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가 포인트냐? 요 볼록한 거를 그리냐 마냐가 또 포인트예요. 볼록한 거를 포함해서 그릴 거냐, 안 포함해서 그릴 거냐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그래도 추론이 되게 부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볼록성이 없으면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게 모순이 되는 게 바로 걸리거든요. 가조건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요 볼록한 게 있기 때문에 요 볼록한 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B의 절편만 좀 결정을 해주면 된다. 나조건을 봤을 때 T가 알파, 베타에서 불연속이고 우극한, 좌극한 교점 개수가 하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걸 해석을 했을 때 교점 개수가 어느 순간에 하나인 거를 일단 보셔야 돼. 왜냐면은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요 뻗어나가는 두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교점 개수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요 부분 때문에. 근데
요 함수는 빈 공간에서 교점 개수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것도 해석을 조금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사실 교점 개수 하나여야 된다를 생각을 좀 집중적으로 해봤으면 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관찰을 할 건데, 요때 불연속점이 두 개만 있다. 또 많이 붙었어요. 많이 또 되게 강력한 조건이죠. 두 개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불연속 지점, 이제 y는 t를 그어서 불연속이 되려면 사실 기출문제를 이제 이거는 공부를 했으면 완전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은 극대점에서 무조건 교점 개수가 바뀌고, 그리고 이 불연속점 두 군데에서 바뀔 수 있어요. 총 네 군데가 후보거든. 이렇게 네 군데가 후보인데, 이 네 군데가 두 군데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일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일치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하나가 생기는 부분을 있게 만들려면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으면 안 되고, 이 세 개의 높이가 딱 같게 되면은 불연속이 여기서 한번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면. 왜냐면 총 4번 불연속이 이 높이가 다 다르다는, 이 세 군데의 높이가 다 다르면은 네 군데까지 불연속이 될 수 있는데, 두 군데에서만 돼야 되니까 높이가 같은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극대 지점과 이 불연속 지점에서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요렇게 세 개 같으면은 딱 저 나 조건을 만족하게 그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통 저렇게 y는 t를 그렸을 때 교점 개수가 바뀌는 지점은 극대극소점, 극점하고 불연속점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관찰을 하면 쉽게 좀 보일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세 개 높이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거든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이 함수를 이제 그래서 결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높이가 같으려면 아시겠죠? 최고창이 같기 때문에 이게 a 빼기 4랑 같아야 돼요. 높이가 같으려면 이 간격이 같아야겠죠? 이 간격이 든 간격이어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써야 할 식은 이제 미지수 하나 줄였으니까 또 하나 식만 쓰면 되겠죠? 요 높이가 요 높이랑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극대 지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 극대 지점은 중간값? 여기 중간값을 넣어줍시다. 2분의 a 플러스 4의 함수값을 요 x 빼기 ax 빼기 4에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a 빼기 4, 요게 높이일 거고, 자, 그게 뭐랑 같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2분의 3의 1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과 같아야 된다. 2분의 3의 1 집어넣어보면 2분의 a에 2분의 3의 1 빼기 4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여기는 양수였고 이 극대 지점은 원래 아래에 있는 게 올라온 거였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쳐서 쓰면 이렇게 예쁘게 될 거고, 이 식을 조금 더 정형화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그래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결국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2a제곱 마이너스 8a는 없어지고, 그러면 요게 16이랑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a는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a가 2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루트 2. 그러면은 요 f0 같은 경우는 요
아래 함수에 넣어줘야 하는 거 알 수 있고, 요 아래 함수는 이제 F0 같은 경우는 마무리 계산만 해보면 F0은 A, B인데 A가 아까 2루트 2였죠? 2루트 2였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A 빼기 4였기 때문에 2루트 2 빼기 4요. 이거 계산해주면 8 빼기 16 루트 2 8 빼기 8 루트 2 이렇게 나와지네요. 잠깐만, 제가 잘못했네요. 계산을. 죄송합니다. B가 A 빼기 4가 아니죠. 4 빼기 A만큼 뒤로 가야 되니까 A에서 4 빼기 A 뒤로 가면은 2A 빼기 4가 되겠네. 요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써볼게요. 2A 빼기 4니까 4루트 2 빼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16 빼기 8루트 2가 정답이 될 거다. 그래서 PQ가 16제곱하고 8제곱이 될 거니까 256하고 64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320이 되겠네. 320.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초론 문제인데 이제 이건 그래도 앞에 15번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절편값을 그래도 예쁘게 찍어줬고 그리고 A, B가 양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추론이 너무 어렵진 않다. 그래서 가조건이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니까 가조건을 사용을 잘 하셨으면 나조건도 사실 쉽게 해석이 됩니다. 가조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조건을 사용을 하는 게 요걸 추론을 할 때. 그래서 가조건 잘 사용을 해서 여기서 결정을 좀 짓고 그 다음에 나조건 해석을 하시면 함수가 금방 결정되는, 생각보다 2차 함수기 때문에 식 계산도 생각보다 쉬운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모의고사 좀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잘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조금 어렵게 느꼈을 거고, 그러니까 등급 컷이 좀 낮았을 거고,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봤던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또 이제 수능까지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3학년 친구들은 이제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거의 수능 위주로 혹은 논술 위주로 준비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수능 준비하시면 이제 아직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기말고사 열심히 한 친구들은 또 충분히 수능도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까지 좀 보완을 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 이번 7월 모의고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6월 모의고사랑은 전혀 다른 경향을 보이겠죠. 그리고 사실 뭐 성적을 봤을 때는 그만큼 난이도만큼의 성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